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팍스 인베스트너 수요일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성공을 행복을 업 시켜드리는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네요. 그죠? 저도 매일 이제 장중에 방송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도 매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놀라는 그런 하루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와, 엔비디아가 어젯밤에 또 그렇게 상승세를 만들어냈는데, 야, 이제는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도 그 뒷받침을 해주는 종목들이 별로 없다는 것. 예. 거의 엔비디아 나홀로 상승해왔던 부분들이다 보니 이거 뭐지?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따가 잠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오늘 하지만 이 두 분이 나오시면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구원투수 등판, 네, 한번 두 분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세라님부터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주로, 구세주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의 워렌 버핏, 세란 버핏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선택해 왔는지 우리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상한가에 뭐 신고가에 뭐 정말 놀라운 수익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 우리 세라님,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원님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발빠르게 돌아온 주사인 볼트 이주원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IMBDX로 수익화 시켜보신 분들 계실까요? 어려운 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네, 자, 이번 주까지 우리가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 방송을 하면서 시장도 다 짚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보면은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방송을 쭉 진행하면서 어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 오늘 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플러스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기 전 요 상태였는데 저는 좀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조금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야, 이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을까요? 일단은 양 시장 모두 조금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추세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추세를 갖고 왔는데 요번에 절반을 확실하게 넘어가지 못하면서 추세 상단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추세 하단을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좀 확실하게 깨지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습이 조금 걱정되죠. 그래서 이게 당장 바로바로 지켜 올려지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은 슬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120선에서 지지 테스트를 했으니까 내려오더라도 여기 정도까지만 내려왔다가 금방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만에 하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말이죠. 자, 코스닥은요 더 우울합니다. 코스닥은 지난번 반등 자체가 너무 약했어요. 이때 신호도 너무 약한 모습이었었거든요. 반등 신호가.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다 했는데 요번에 저점을 깼죠.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이 깨졌다는 게 아니라 추세 라인을 깼어요. 그리고 재차 올려놓는가 했는데 어제 내용이 안 좋았거든요. 분명히 어제 장이 좋아서 그러니까 내용을 보는 겁니다. 내용. 전광판으로 쭉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어떤 섹터에 얼마만큼의 상승세가 나오고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가 하는 부분들에서 코스닥이 이래서는 안 될 텐데 2차 전지가 조금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늘은 또 되려 2차 전지가 더 많이 빠졌죠.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신용 등급 전망, 이런 것들 떨어지면서 상당히 우울한 그런 상태가 됐구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나 홀로 상승을 엔비디아, 나스닥이었던 지금 나스닥 차트거든요. 나스닥의 이런 상승이요, 엔비디아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며칠간의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죠. 요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아마도 엔비디아는 지금보다도 30%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20% 상승을 정도 했어요. 과연 여기서 거기까지 갈지 아니면 30% 넘어갈지, 혹은 여기서 꼬꾸라져 버린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죠. 왜요? 엔비디아 중심으로만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약에 꺾여버린다면 이제 다른 종목들이 뒷받침이 되어줘야만 살아남을 텐데 그러지 못하면 상당히 충격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금 이 엔비디아 효과를 톡톡히 누렸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나마 한미 반도체, HBM 요 기대감도 살아있었고 SK 하이닉스 정도가 상승세를 만들었지만
여기에서 탈락돼 버린 삼성전자 납품 소식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지금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추세를 만들어 갔던 구간인데 이게 다시 추세 하단에 와버린 거예요. 요번에 오늘 며칠 전에 그 자리가 깨지니까 급하게 들어올렸거든요. 그죠? 지금 월요일 날 그 자리를 딱 오니까 급하게 들어올렸는데 그 자리를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걸 지켜내지 못한다면 상당히 조금은 6월이 상당히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 번 정도 강의를 했던 국내 시장에서도 하락장에 대비할 수 있는 건 파생시장밖에 없거든요. 비중적인 부분을 조금 갖고 가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해지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파생에 대한 공부를 좀 미리 해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다만 요번에 만약에 혹시나 좀 충격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미 대선이 11월이잖아요. 미 대선 전 3개월의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으면 재선에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이든 정권은 미 증시를 3개월 정도를 높여놓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11월 5일이니까요. 10월, 9월, 8월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8월의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8월 15일 뭐 이런 좀 분기가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도 한 8월 한 초반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8월의 어느 날 정도부터는 미국 증시가 상승을 시키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할 거다. 그게 먹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실패한다면 트럼프가 대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니라고 하면 이제 바이든 쪽을 아마도 계속 제닛 옐런이나 파월이나 계속해서 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드니까 만약에 6월, 7월 좀 장이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8월, 9월, 10월 이렇게는 좋아질 거야, 다시 좋아질 거야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면서 전략을 짜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 얘기가 조금 길었고 저의 어떤 예감이 틀리기를 바라봅니다. 뭐 저는 이제 파생까지 다 보기 때문에 파생 쪽으로 수익을 내면 되기는 하지만 일반 우리 시청자님들은 파생 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장이 올라가야 수익이 많이 나실 테니까 좀 그렇게 좀 장이 어렵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우리 두 분이 오늘의 참 오늘 장 참 네, 어려운데 그래도 잘 찾아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세라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핫이슈 섹터는요, 바이오주입니다. 우리 바이오주 호재에는 급등하고 지난 우리 HLB 그룹주처럼 FDA 승인 불발 등의 악재가 일어나면 급락하는 변동성이 큰 섹터인데요. 금일도 피플바이오와 샤페론 각각의 호재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먼저 피플바이오는요, 혈액 기반 진단 기업인데요. 우리 혈액으로 치매 초기 진단에 도움을 주는 자사 알츠하이머병 혈액 검사 제품 알츠온 플러스의 태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됨에 따라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면역 신약 개발 기업 샤페론은요,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참석한다고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해당 컨벤션에서 기업들을 만나 샤페론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이전, 신약 공동 개발, 투자 등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 이렇게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바이오 섹터를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약간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샤페론이랄지 피플바이오랄지 이런 종목들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차트를 한번 봐보면 어떤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장이 진짜 갈만한 게 별로 없을 때 그럴 때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의 뭐 상승에 대한 기미가 거의 없다가 바닥을 한참을 떨어지고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오늘 상한가. 그죠? 근데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종목이 오늘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뭐 저런 종목이 있었어? 저런 회사가 있었어? 여러분들 샤페론이라는 종목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요. 갑자기 그냥 이게 뭐야, 주식이야 뭐야, 스키장에 왔어?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짠 하고 들어올리는데 그냥 상한가. 물론 이제 개별 호재가 있어 어쩌고 하지만 저는 뉴스나 이유나 이런 것들은 갖다 붙인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갖다 붙인다고 많이 생각하고 바이오만 그런 게 또 아니에요.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그냥 생뚱맞게 한 종목,
툭툭 급등했다가 또 쭉 다 끝에서는 밀어버린 종목들도 있고 이게 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니까 그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 주원님 시작합시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핫 이슈 섹터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AI의 상승에 따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테마죠. 그래서인지 이 AI의 관련주라고 하면 그 시가총액 규모와 상관없이 연일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밸류업 등 다른 호재가 주춤한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숨은 AI 관련주 찾기가 열풍인데요. 전문가들은 AI 산업을 버블로 보긴 어렵지만 미국 빅테크발 AI 산업 확장의 수혜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주도주 위주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데이터 센터주들 여러모로 그 두각 보여줬는데요. 그 이슈 중에서 가장 신선한 이슈는 데이터 센터의 과열을 막아줄 일명 칠러의 개발 소식입니다. 오늘 이 소식으로 LG전자가 많은 관심을 받았죠.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는 GST, KN솔 등 있으니까요. 더 많은 종목들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죠. 전기를 많이 먹어서 그로 인해서 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버실 같은 경우에도요. 에어컨을 항상 풀 가동시켜야 됩니다. 열이 나면 과부하로 멈춰버리고 셧다운되는 이런 다운돼 버린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관련된 종목 KN솔 같은 것도 추천주로 나왔었고 액침 냉각 예, 액체로 이제 냉각시킨다 이제 이런 개념들인데 요번에 LG전자도 스타필드 한 3개짜리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데이터 센터 건물에 냉방 예, 냉방, 물을 이용한 냉방 시설을 수주했다. 이런 소식이 진해지면서 지금 뭐 어제 LG전자가 13%의 어마어마한 급등을 했고 오늘도 야 이거 웬만하면 살짝 내려올 만도 한데 안 내려옵니다. 나도 이제 LG전자가 야 나도 있잖아. 나도 데이터 센터 관련주야. 이렇게 이제 엮여가는 거죠. 나도 AI야. 네. 직접 AI 사업도 뭐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뭐 하겠지만 요런 부분들이 또 엮여간다. 뭐 반도체 만드는 애들만 뭐 AI냐? 뭐 그죠? 니네만 잘났니? 나도 한몫 산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앞서서 얘기해 준 종목들처럼 GST 이런 것들도 지금 냉각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GST 그리고 KN솔 같은 종목들도 거의 비슷하게 최근 며칠간 강 상승세를 상당히 잘 만든 그런 기업들이고 이거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온도를 낮춰야 돼. 이걸 낮추기 위해서 심지어는 데이터 센터를 바다에 빠쳤잖아요. 네. 바닷속에. 예. 그러니까 참 그래서 해수욕 온도가 올라가나? 아무튼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용암이 이렇게 끓어도 바다 온도는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농담입니다.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 LS 마린 솔루션 이런 것들 있죠. 해저 케이블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 열이 나는 걸 이제 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열이 덜 나게 저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도 한번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라님 하나 더 가보죠. 네, 다음 핫이슈 섹터는요, 화장품입니다. 지난 월요일에서도 핫이슈 섹터로 다뤘었는데요. 오늘도 두 종목이나 상한가 마감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해 중국의 한한령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또한 글로벌적인 K-뷰티의 인기로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상한가 종목들은 화장품 원료업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J2K 바이오는요, 화장품 원료 소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화장품 원료 기업인데요.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등 국내 대형 화장품 브랜드사와 화장품 원료 공동 개발 중인 점과 자체적 피부 임상 센터를 구축해 유럽, 일본, 동남아 등 해외 현지 ODM 고객사를 확보한 점 등에서 실적 개선에 기대감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뷰티스킨은요, 화장품 원료 개발을 위해 곤충 사육 전문기업 서큘러 바이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엄선하는 점, 그리고 화장품 사업을 넘어 다각화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점이 호재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도 화장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네, 네, 당연히. 엄청나게. 네. 갖고 있는 화장품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100개는 되지 않을까요? 100개. 그 정도 그 될 것 정도, 같아요. 그죠? 네. 핵심 뭐 이렇게 화장품 냉장고 막 이런 거 놔둬서 또 보관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저는 팩은 냉장고에 넣는데 화장품 잘 안 넣어요. 따로. 혹은 뭐 그만큼 소비가 빠르면 네. 보관이 뭐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화장품이 그 아모레퍼스픽에서 6월부터 제품 가격 인상하겠다는 약간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약간 고가의 화장품들이 있잖아요. 네. 아모레퍼스픽이나 에리세안건강 같은 것들은 비싸도 산다. 그쵸. 원래 시장이 나눠집니다. 프리미엄 시장하고 이제 어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품 가격이 올라 그래도 살 사람들 다 사고 그 다음에 유럽 쪽하고 미국 쪽하고 판매가 잘 되니까 그래서 그런 굵직한 기업도 상승세가 오늘 나오기도 했고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J2K 바이오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최근 뭐 화장품이 참 무섭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화장품의 날이야. 뷰티 스킨은 아쉽게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조금 상승세. 이것도 상한가에 갔었는데 문을 닫지는 못했네요. 그래도 대단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어제는 삐아 같은 게 또 한번 급등도 해보기도 하고 화장품 날입니다. 오늘 그냥 뭐가 제일 좋아하니? 화장품이요. 화장품이요? 네, 화장품입니다. 앞으로도 화장품도 아직 꼭지 신호를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눌림목에는 항상 아직까지는 화장품 쪽 괜찮을 것 같고요. 전력주가 오늘 좀 쉬었어요. 네. 근데 전력주도 제가 지난번에도 아직은 꼭지 신호가 없어 보인다. 아직은 좀 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올라갔었죠. 지금도 눌러주는 종목들 중에서 물론 이제 하나씩 탈락하는 종목이 나오기도 할 거예요. 모두가 전체가 계속 가지는 않겠지만 가능성들 같이 이제 강력한 상승한 게 전력주와 화장품이니까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다가 새롭게 이제 신재생 수소 연료전지랄지 태양광이랄지 이런 쪽들도 이제 터닝이 나오는 거 잘 봐요. 6월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5월의 마지막인데 이번 이제 금요일까지도 마지막인데 6월 달이 딱 됐어. 그러니까 혹은 내일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6월 달 돼서 한 이틀 정도 요 4일간의 움직임이 상승을 만들어내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6월에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좀 얻어가시는 부분도 되면 좋겠다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호님 하나 더 갑시다.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핫이슈 섹터 바로 반도체입니다. 우리 대장님 계속해서 나오고 계시고 그 포스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엔비디아의 훈풍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비디아의 훈풍 속에 수혜를 받을 것은 당연히 반도체 주들이겠죠. 오늘도 역시 SK하이닉스 이때를 기회 삼아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라님의 한미반도체는 끝을 모르고 고공행진을 하는데 더 갈 곳이 있을까 싶어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HBM 시설 설비 증설과 스택 수 증가에 따른 수혜로 보이는데요. 이 기대감에 힘입어 앞으로도 기대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주들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엑시콘까지 뿐만 아니라 요즘 노릴 만한 큰 종목들 많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그래도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연관이 가장 깊은 종목군들에서 상승세가 일단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 좀 몇 달 쉬었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살짝 올라가는 뭐 이런 종목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이 효과가 좀 더 따라갔으면 좋았겠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긴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신고가입니다. 21만 원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아침 거기가 고점이 돼서 내려와 버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이제 여기서 힘내서 다시 6월의 상승세를 한 번 더 올라가면 어떨까 참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세 공부를 했었잖아요. 네. 추세 공부를 했는데 추세에서 제가 미처 공부를 알려드리지 못한 내용 중에 하나가 추세가 3번 정도 바뀌면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번의 추세, 그 다음에 완만한 추세,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나왔죠. 그래서 보통은 3번 정도 이렇게 추세가 나오면 이제 마무리가 조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멈추지 않고
더 가야만 예,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조금만 더 갔으면 좋겠다. 시장을 조금만 더 화답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 반도체 그쵸 우리 세라님의 애정어린 종목인데 지금 네, 신고가 행진을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어제보다 그제보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죠. 무주공산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것들도 어쨌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가니까 좀 소감이 어때요? 아, 너무 기뻐요. 영혼 어디 갔죠? 한미 반도체 저의 네. 첫 토픽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렇게 애정이 많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하는 걸 보니까 아,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따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여러분들은 소울리스 세라님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4월 그리고 이제 5월 이 마지막 주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저쪽에 가서 또 이제 강의를 또 할 건데요. 저쪽에서 얘기하는 동안 여러분들 끝난 거 아니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느새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부를 한 시간이 벌써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가 이제 4월, 5월은 2달 동안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공부를 하는 달로 좀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캔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동평균선 그리고 추세 그리고 패턴 이런 정도 가장 핵심이 뭐다? 결국에 차트 공부하는 이유는 확률 싸움입니다. 확률로 이 자리가 나오면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런 이동평균선의 자리가 되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 추세대의 하단이면 상단이면 그러면 그 자리가 지지와 저항이 되더라. 그렇죠. 지지와 저항이 되더라. 우리는 그래서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 자리를 찾기 위함이고 그 자리가 매도가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되어야 할 게 저도 중간중간에 전력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랄지 조선에 관련된 이야기랄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 산업에 대한 공부는 이제 끝이 없어요. 내가 투자를 하는 동안 산업에 대한 공부는 끝도 없이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반도체만 하더라도 어느새 HBM이 그죠? 이렇게 중요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로봇도 무슨 액추레이터, 무슨 센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공부해야 될 게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초 강의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들 심화 학습이 나오면 다른 공부는 또 다른 분하고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월수 팀의 저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마무리해 봅시다.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크로스가 뭐죠? 겹치자. 그죠? 크로스 십자가 사용하기도 하고 십자가. 자, 우리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뭐가 좋아 보이고 뭐가 안 좋게 들립니까? 골든이 좋고 데드가 안 좋아 보여요. 그죠? 아무래도 골든 황금이고 데드는 죽었다는 뜻이니까. 네. 그죠? 골든 크로스는 좋아 보이고 데드 크로스는 나빠 보이죠. 그럼 골든 크로스는 우리가 어떤 신호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까요? 상승. 네, 그렇죠. 상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매수.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네. 데드 크로스는 매도 맥점을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골든 크로스가 뭔가? 단기 이동 평균선이 단기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중장기가 쭉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겠죠. 네. 그러니까 단기가 같이 딸려 올라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중장기 차트도 터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강력한 매수의 자리이다. 자, 근데 현실에서는요, 이게 나온 날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그럼 왜? 어떻게 사요? 시간차가 있거든요. 자, 뭐가 가장 빨리 오르겠어요? 여기, 자, 다시. 요거, 이 개념만 이해하면 쉬우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갖고 갑시다. 네. 자, 뭐가 있어요? 쭉 하락을 했어. 근데 내가 먼저 올라. 뭐가 올라요? 단기. 이게 뭐겠어요? 응? 제일 짧은 선. 아니, 이게 뭐겠어요? 이 지금 제일 먼저 이렇게 가는 게 뭐겠냐고. 아니, 여기 장기, 단기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근본이 되는 애. 이동평균선, 뭐의 이동평균선이에요? 주가. 그렇지, 주가. 뭐 이렇게 자신이 없어. 뭐 틀리면 누가 저희가 잡아먹어요? 말을 잘 이해 못하나 봐요. 자, 주가. 그죠? 주가 내지는 지수. 지수가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오니까 단기가 보통은 5일선이니까 5일 평균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주가가 한 5일 정도가 바닥 찍고 올라가야 그때서야 단기가 5일 후에나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간차가 생기죠. 네. 네네. 장기, 중장기 하면은 뭐 이제 한 20이든 60이든 이런 것들이 120선이든 이런 것들이 돌파 나왔을 때는 이미 주가가 또 그만큼을 또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지 터닝할 거 아니에요. 20선 같으면 21선이 바닥 찍은 지 바닥에서부터 20일간이 다시 깨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거나 올라서 유지가 되고 있거나. 그래서 보통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얘가 좀 내려오는 경우가 생겨요.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내려오거나 골든 크로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올 때 1차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거는 뭐 책에 그렇게 딱 나오는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먼저 올랐으면 딱 내려올 때 5일선, 그 보통은 21선. 저 같은 경우는 21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닥에서 매수를 할 때 21선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자리들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내려와서 눌림목의 어떤 그런 구간들, 이평선과 만나는 지지 자리로서 이용되려고 하는 그런 자리일 때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볼까요? 그 다음부터는 바닥이 있고 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이제 추세를 긋죠. 네. 추세가 만들어지고 추세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계속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서 팔고 사고 팔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마다 너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네, 물량을 더 늘려서 불타기를 하는, 물타기가 아니죠, 불타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 혹은 이제 또 전 고점을 넘어가는 돌파, 전 고점 돌파될 때 불타기 하는 것도 또 매매의 하나의 스킬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성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 형태를 갖고 가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공부하는 거는 이걸 공부하고 배우는 거는 마치 우리가 태권도, 뭐 합기도, 뭐 그다음에 뭐 복싱, 뭐 레슬링, 뭐 이런 것도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여성분들도 호신술 같은 거 많이 또 배우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엄청나게 배웠어요. 네. 태권도 3단에 호신술도 막 관장 때려 엎어가면서 막 엄청나게 했어. 마침 근데 딱 강도를 만났네. 그래서 내가 강도를 만났는데 내가 걔를 제압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힘들 것 있어요. 예?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자, 실전은. 여기서 이제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현실에 부닥쳤을 때 내 멘탈이, 내가 저 강도한테 저 사람 칼 들고 있어 뭐 하면 무서워서 덜덜덜덜, 내가 아무리 태권도가 5단이고 뭐 하더라도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매매가 그렇다니까요. 주식 투자가 실전에서 이걸 써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기술은 30%, 기술은 30%고 멘탈, 네. 심리적인 요인이 멘탈이 60%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도 운도 10%는 따라줘야 됩니다. 운도 10% 따라줘요. 자, 그래서 이 기술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이것을 시행할 수 있게끔 갖고 가는데 내가 이제 매매를 해서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매매를 통해서 실전 매매로 연습을 해야만 내가 이걸
이겨내고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다음 데드 크로스를 알아봅시다. 뭐 원리는 이제 반대 개념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데드 크로스가 닿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네. 조금 더 앞에서 떨어졌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단기가 이렇게 따라 떨어지고 장기가 그 다음 떨어지고 해서 이렇게 보통은 떨어져. 그래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는 강력한 매도 자리이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매도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진짜 강했던 종목 같으면 바로 안 죽어요. 대마불사라고 정말 강했던 종목은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반등 시도를 합니다. 반등 시도를 하는데 보통은 단기나 장기나 이런 것들이 가면 이제 뭐가 되죠? 지난번에 배웠던 거 저항. 이게 그렇죠. 지지와 저항 부분에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이게 돌파가 성공을 한다면 좀 더 볼 수 있지만 돌파를 실패하는 경우에 그런 낌새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매도해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렇게 해서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다시 보려고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는 잘못됐어요. 안 보는 게 나아요. 왜 이제 꺾여서 내려갈 거라고 한다면 네. 내가 굳이 뭐 하려고? 다시 골든 크로스 나오는 종목, 그 다음에 우리 패턴 공부했을 때 그죠? 화요일 목요일 팀 패턴 공부하고 있잖아요. 패턴에서 바닥 찍은 종목들 그거 찾아갖고 매매하는 게 낫죠. 그렇죠? 네. 확률적으로 어떠한 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나에게 어떤 확률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듣기로는 뭐 쉬울 수 있고 혹은 이제 실제 사례나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차트적인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고 많이 해봐야 돼요. 여기서 얘기 듣고 그냥 알았어로 끝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저는 가장 중요한 공부가 그래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하는 공부가 가장 중요한 공부라 생각해요. 장중에 내가 경험을 하면서 그거를 이해하고 야 이렇게 업사부가 지금은 이제 방향이 상방이다 하방이다 어쩌다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뭔가를 해놨을 때 그 경험을 했을 때 그게 내 거가 되지. 장 외의 시간에 지나간 걸 가지고 이랬어야 되지 저랬어야 되지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수업 받았는데 교실 문 딱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 그리고 실전 나오면 또 새로 와. 내가 뭘 배웠지? 알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우리 그 같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좀 해봤는데 본인은 매매 일지를 3권을 쓰신대요. 3가지로. 상당히 괜찮게 좀 새로운 마음을 얻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적어본대요. 그냥 적을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이제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다, 이런 자리가 매도 자리다 하면 그것들 다 그냥 무조건 그 깜지 쓰듯이 백년지 쓰듯이 막 써본대요. 그리고 나서 그걸 내가 실천으로 어느 날인가 실천을 해서 그게 수익이 완성이 되면 그걸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한 그 노트에다가 옮겨 적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산업 종목에 이런 종목을 이런 산업에 이러이러하니까 이러한 그런 것들도 그냥 두서없이 적어놓는 거. 그리고 그럼 내가 이걸 정리하려면 봐야 되잖아요. 그때 다시 상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쪽은 또 이제 그런 종목에 대한 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적어놓고. 그래서 총 3가지를 활용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월수 팀께는 제가 하는 마지막 수업이에요. 월수 팀은 내일은 이제 목요일 내일까지 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세라님은 현 상황에서 집착하거나 혹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아. 약간은 투자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조금은 앞을 내다보는 투자를 조금만 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상황적으로. 이게 주식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찌 보면 건강 관리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미래에 대한 투자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현재 내가 내 양손에 사과를 다 들고 있으면 근데 이게 시들시들해져 가. 근데 내 이 앞에 황금 사과가 있어. 내가 이거 잡고 싶은데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잖아. 네.
그런 생각도 한 번 정도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좋은 엄마는 없어요. 어. 나중에 아이한테 좋은 엄마로 평가를 받을 뿐 나는 그냥 그 아이를 예뻐하고 사랑하고 내가 즐기면 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오래 남아있는 게. 그 얘기도 한번 해주고 싶었고 우리 주원님은 자 백문이 불여일견 네. 백견이 불여일행 이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 어쨌든 내가 경험이라는 부분들을 한 가지 하려고 하고 내가 한 길을 뛰어들었으면 깊이 있고 깊이 있고 깊이 있게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얻어맞더라도 거기에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경험은 좀 정말 아주 가볍게 수부학을 훑어가는 경험밖에 안 되잖아요. 네. 시장에 참여하고 거기서 맞서 싸우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내 거, 내 거 해서 그 세 권의 매매일지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리로 이동할 텐데요. 채널 여러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우리 기초 강의는 이제 마무리가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마무리를 지금 지을 거고요. 이제 특화 수업, 더욱더 깊이 있고 심화된 수업은 이제 따로 별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따로 진행을 할 거고, 저도 이제 매일 제 나름의 공간에서 방송을 하니까 한번 업사부 검색해보면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자, 오늘의 이제 핫섹터와 종목을 또 알아봐야죠. 많은 궁금증, 진짜 신고가와 상한가 참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쏙쏙 찾아내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자, 우리 세라님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의 타픽, 종목, 섹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해하실까 말씀드리지만 전 아직 엄마가 아닙니다.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거 그쵸, 먼저 그쵸. 말씀드리고요. 맞아요. 네, 오늘의 타픽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특히 그중에 우리 반도체 시장의 핫 아이템이죠.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오늘 선정해 보았는데요. 우리 HBM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AI의 핵심 부품입니다. AI 기술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용량이 중요한데요.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놓은 반도체로 메모리 칩의 성능은 향상하고 부피는 줄어든 그런 핵심 부품입니다. 우리 AI 시장 모두 커질 것을 다들 아시는 만큼 우리 HBM의 인기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기에 오늘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가장 밀접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의 HBM 여기에 특화된 기술이 있고 납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들 끝까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원님 가볼까요? 네, 제가 추천해드리는 섹터는 바로 건설입니다. 이 건설주들마저 AI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AI 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 기업이 떠오르는 것 전해드렸죠. 데이터 센터와 발전소를 세우는 게 어딜까요? 당연히 건설업체겠죠. 그래서 당연히 함께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부터 반등 보이며 우리 시장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차별적 접근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만큼 우리 건설주 들어가실 땐 여전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로 부진에 빠졌던 건설 종목 주가 흐름이
자본이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데다가 부동산 경기를 둘러싼 심리적 불안감도 개선되지 않은 탓에 펀더멘털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해 보이는 게 좋아 보이니까요.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까다로운 건설주 중에 공략해 볼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건설 쪽이 정말 특화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상당히 최근 움직임이 조금 어려웠던 섹터예요. 근데 아마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종목 공개 갑시다. 네, 오늘의 토픽 종목 한미 반도체입니다. 초심을 찾자라는 말이 있죠. 제가 첫 토픽 종목으로 선정한 우리 아이인데요. 그때 저의 매수가로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현재 25.6%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줄 호재가 많은 것 같아 오늘도 선정해 보았습니다.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의 HBM 제조용 TC본더 장비를 공급하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기존은 반도체 패키징을 처리하는 MSVP 장비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장비로서 23년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했다면요. 앞으로는 TC본더 장비가 훨씬 높은 매출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TC본더 장비는 앞서 소개드린 D램을 열압착 본딩하는 장비로서 HBM을 공정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해당 장비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AI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만큼 얼마만큼의 매출이 달성할지 예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TC본더, HBM 반도체의 승부사로서 주요 공급사인 SK하이닉스의 점유율 상승과 신규 고객 마이크론 시장 진입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기대된다는 점, 나아가 HBM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까지 신규 출시하며 새로운 사업을 출시하고 있는 점 등 다양한 호재들이 많아서 우리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한미 반도체 전략까지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16만 8천 원까지 약간 떨어진다면 구매를 해서요. 우리 19만 7,800원까지 우리 목표가 설정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15만 6천 원까지 떨어진다면 한 발짝 물러나서요. 다시 추가 매수 기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가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들 보고 엔비디아가 어쨌든 상승에 대한 힘이 나와야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자, 우리 주원님 갑시다. 네, 저의 추천 종목은 신세계건설입니다. 저번 방송부터 제가 강한 친구와 함께 가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건설 종목 중에서도 가장 강한 친구 신세계건설 선택했습니다. 우리 신세계건설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대규모 자금 들어오며 주가 급등했습니다. 신세계건설은 전날 이사회에서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6,5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 증권을 발행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규모 신종자본 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면서 재무 구조와 실적 개선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몰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큰 지지를 받은 신세계건설의 전망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한번 전략 공개해볼까요? 지금 신세계건설 굉장히 고점입니다. 그래서 13,000원이 되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욕심을 가지고 2만 원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 없길 바라면서도 10,000원으로 떨어지면 똑부러지게 손절하고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가격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초 강의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네. 어땠는지 아주 짧게 소감 한마디씩 해보면 어떨까요? 아, 진짜 기초 강의. 저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0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대시가에서 이제는 좀 공부도 하고 어떤 호재도 살펴보면서 이렇게 골라먹는 그런 구세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다 우리 업사부님의 기초부터 꼼꼼한 가르침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주원님은요? 저는 그냥 다 좋아요. 네, 최고예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까지 또 여러분들 기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공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